반갑습니다. 이제 복지 기준을 제가 건강을 이제 맡게 됐습니다. 저는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재활학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건강에 대한 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가장 하는 사람은 재활학과 의사가 아니라 예방학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난 10년 동안에 울산에 대한 어떤 건강 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그동안 제가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속해 있는 단체는 건강연대입니다. 그래서 건강연대에 약사 선생님도 계시고 치과 선생님도 계시고 많은 선생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법률로서 우리가 건강에 대한 어떤 권리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찾아보고, 그다음에 보건의료 계획의 필요성이라든지 우리 지역하고 또 지역 내에 의료 취약계층들 간의 어떤 건강에 대한 불평등, 그다음에 그러면 공공보건사업을 다른 지역하고 우리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에는 이렇게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계획도 해야 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개는 수요에 대해 가지고 형평성 있게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의료를 지출하고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5.3% 정도 이렇게 전체 GDP 대비에 썼는데 요즘엔 6.9%. 앞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분명히 많아질 겁니다. 1인당 보면 한 2,000불 이상 이렇게 쓰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여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얼마만큼 살 거냐에 대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굉장히 건강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기대 연명이 높아진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나라가 보통 지금 이제 81.8세까지 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78.8세. 근데 퍼센테이지를 따지보면 GDP 대비에 16.4%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명 수준이 높은 건 아닙니다. 보면 이제 핀란드나 이런 나라도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데 우리나라가 아주 적게 쓰고 그다음에 기대 연명도 굉장히 높은 거죠. 이 말은 역으로 말해서 어떤 의료 시스템을 가지느냐,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임형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내시경 하는데 뭐 10만 원 내지만 그쪽에는 400만 원 나오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거를 지난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하겠다는데 이거는 보수냐 진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건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특정 사업에 대해 가지고 산업화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되려면 굉장히 많은 검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국가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해 국민들에 대해 가지고 얼마만큼 건강 보장성을 유지를 하느냐. 우리가 100원을 내게 되면 나라에서는 한 이 정도 57원 정도를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죠. 나머지 돈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개인으로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실손보험을 듭니다. 실손보험이 1인당 가구당 이제 3인 정도 들고 15만 원을 들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우리가 국가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돈을 쓰게 되는데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이제 70%까지 보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적은 겁니다. 따져보면 OECD 같은 경우에는 73%거든요. 우리나라가 GDP가 낮은 것도 아닌데 70% 하겠다라고 한 거는 그만큼 이 제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나와 있는 정책 중에서 병원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는 한 8개 병원을 짓겠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말한 거는 울산이 되어 있지만 그것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짓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짓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생각을 하고 지역적 요구가 들어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병원이 돼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추진 과제라든지 관련 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울산시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 울산시에 대한 건강은 누가 담당해서 할까? 보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보건 계획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2014년도 5기는 시청 공무원이 하셨고 6기는 울산발전연구원의 문화사회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작년에 이제 건강도시계획 공주대학교 건축공학 환경공학과 쌤이 하셨고 10내열간 관리사업은 계명의대 예방학 쌤이 했습니다. 어느 도시에도 이렇게 이런 주체한테 맡기는 경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울산시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고 이거를 관리하는 시의회도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그쪽에서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한 거는 저 같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임상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예방학 선생님 그다음에 보건을 했던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봅시다. 울산의 이제 취약계층을 보면 우리가 잘 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앞에서 김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울산의 소득 취약계층은 2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울산 인구가 지금 110만 명 정도 되는데 20% 정도 조금 못 미친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의료급여 환자는 1.2%, 차상위 계층 1.5%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20만 명이 굉장히 의료에 대해 가지고 취약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근데 또 한 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건강연대에서 이제 계속 의회 통해 가지고 이제 조례 사업을 이렇게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한 달에 15,000원 의료보험을 못 내는 게 3개월 동안 못 내는 사람을 파악을 해본 가구 수, 세대원 수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한 7,000 가구 정도가 세대수가 한 6,000 세대수가 이렇게 못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사람은 이제 한 7,5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혼자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당연히 울산시에서나 아니면 구에서 이렇게 조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의료와 복지는 서로 같이 맞물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복지 비중에 대해 가지고 울산 같은 경우는 28%입니다. 28%고 대구 같은 경우 흔히 말해서 이제 그러면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냐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구 같은 경우에도 35%, 부산 같은 경우는 35%입니다. 이게 울산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거의 변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복지사에 대한 인력에서 봤어도 울산 같은 경우 그런 많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돈이 투자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결과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료보건 예산에 보니까 앞에서 나와 있던 김진샘하고 조금은 다르게 데이터가 나왔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 조금 넘죠. 그리고 녹지공원 2%, 그 다음에 체육 비중 한 2%. 보시면 좀 올라가는 것 같지만 요거는 또 낮아집니다. 요거를 아래 걸 빼서 위에다가 공구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지에 대가 예산을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아니면 대구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3% 정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울산시의 건강 수준은 어떨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사망률을 보통 보게 됩니다. 여명과 사망률을 보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동안에 강력시에서 4위, 그 다음에 계속해서 1등입니다. 이렇게 1등이 제일 좋다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다음에 원인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암에 대해서는 아주 탑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고요. 심장도 마찬가지고 뇌혈관 질환, 이런 운수사고 이런 게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저희들의 고민이고 이 원인에 대해서 계속 찾아야 됩니다. 건강 형태를 보면 그러면 개인이 술도 많이 마시고 뚱뚱하고 당뇨 관리나 아니면 고혈압 관리를 안 해서 그럴까라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당뇨 같은 경우에는 울산 같은 경우는 뭐 한 8%, 고혈압 같은 경우는 18%지만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거죠. 개인이 잘못해서 건강이 나쁜 게 아니라 이거는 뭔가가 개인 외적인 문제 이런 게 충분하게 설명돼야 된다는 거죠. 의사 수를 먼저 비교를 했는데 지난 3년 동안에 봤을 때 울산은 한 이 정도 수준입니다. 평균을 봤을 때 한 60%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간호사 인력도
거의 뭐 평균보다는 떨어지죠. 또 OECD 비교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사 수가 3분의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게 그동안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간호사 수는 거의 뭐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같이 환자를 보는 거지 의사만 본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데, 그동안 지금 이게 계속 제 졸업하는 친구나 아니면 후배들이 말하면 울산에 가면 아주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의사 수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병원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급병원, 종합병원이라는 것은 중증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심근경색이라는 뇌출혈이 왔을 때 빨리 TV에 보면 빨리 가서 치료받으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울산 같은 경우는 10만 명당 기간수가 0.51, 그 다음에 중환자실이나 이런 거 보면은 0.13, 그 다음에 0. 굉장히 낮죠, 보면. 이렇게 낮는데 오히려 요양병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는 병원 수는 적고 오히려 우리가 별로 필요하지 않는 요양병원 이런 게 많은 거죠. 근데 CS는 이야기하는 게 공공병원을 크게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울산은 아주 병원 수가 많기 때문에 지을 필요가 없다는데, 그거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충분하게 병상 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평균이 이제 3.3인데 한국하고 일본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는 복지가 제대로 안 돼 있기 그렇습니다. 환자들이 집에 가고 싶어도, 또 의료 취약계층들이 집에 가고 싶어도 내가 병원에 가면 밥도 주고 그 다음에 잠자리도 해결되고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서 다 해결하겠다고 해서 요양병원에 많이 가는 거죠. 그리고 요양병원 입장에서도 손해가 안 보게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복지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의료는 좋아질 수가 없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증 환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의료 통계라고 국가에서 나옵니다. 3대 중증 환자 이렇게 질환이 있는데 울산에도 한 2,600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간수는 한 2개밖에 안 되는 거죠, 보면. 숫자가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이 이유는 저도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2,700명 정도가 30분 내에 치료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람이 이 정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적으로 차별되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구강 치료가 굉장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취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려면 대형 병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미 다른 병원에는 다 있습니다. 이 서류도 분명히 우리 시에 갔거든요. 갔는데 아직까지 완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나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몇 년 동안 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방향을 잘 잡아야지 좋은 정책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사망률, 우리가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될까?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하고 급여 환자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이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될까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자료는 2016년도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저도 처음 본 자료였는데 분명히 의료 민감 질환이라는 건 민감 질환이라는 건 뭐냐면 30분 내에 가야지 생존율이 높은 겁니다. 보니까 잘 사는 계층 같은 경우 40%인데요. 상위 소득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가서 치료를 잘 받고 사망률이 굉장히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잘 사는 사람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낮죠, 보면. 그리고 의료급여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한 1만 5천 명 되는 이 의료급여 환자들이 병원을 왜 못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응급의료 민감 사망률이 이렇게 높은지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격차는 사실은 울산은 많지는 않지만 왜 그러냐면 울산이 이제 상위 소득조차도 잘 치료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면. 그리고 외래 진료 민감 질환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만성기 환자들 있죠. 당뇨나 고혈압, 그다음에 호흡기 환자들 같은 경우는 개인 병원이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잘 관리를 하면 다시 입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입원을 많이 입원을 하는 확률을 보니까, 율을 보니까 울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그래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해 가지고 이런 자료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런 게 대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시의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는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암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될까?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그러면 근내 사망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 울산 내에서 충분하게 치료를 잘 받고 거기서 치료가 끝내느냐 하고 밖에 나가서 치료하느냐 이랬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47% 압도적으로 높죠. 이 말은 우리 울산 지역 내에서 암을 치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죠. 물론 이제 돈이 많아서 내가 원해서 서울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료 자체는, 물론 울산에 울산대학교가 암센터가 생겼지만 아직까지는 그 수요를 감당을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거기서 이제 사망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울산 지역의 의료 수준이 어떻게 될까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부산하고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등급에서 2등급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강병원까지도 이렇게 부산병원 수준으로 해서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울산병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약하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울산에는 2개 병원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의료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울부터 해서 각 시도, 강주, 대전, 대구, 그다음에 부산 이런 데서 이제 자체적으로 건강 기준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나라에서 하라는 거 말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떤 사업들을 개발을 해서 정말 그 지역의 의료 취약계층들을, 그 다음에 이런 계층들한테 접근해보자 이랬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 놓은 이유는, 대구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정치 지형이 우리하고 비슷하고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놓은 건데, 달구벌 건강주치제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염 대비 인프라라든지 전문 의료 인력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예방 시스템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울산시 같은 경우는 아직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미약합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법적인 제도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 하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개는 이제 앞으로 이 건강에 대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울산 지역 내의 수요라든지 아니면 공공의료를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민간 의료와 같이 협력을 잘해서 지역의 건강을 올릴까라고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공공보건지원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 지금 올해까지 해서 제주도까지 만들어졌죠. 인력은 보면 보통 6명 정도, 예산은 한 5억 정도 이렇게 짧게 듭니다. 보면 이런 거는 사실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구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기들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만들어서 의료계획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질을 올리겠다. 그러니까 울산시도 나라에서 받아서 각 민간병원에다가 치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위탁을 줍니다. 한 200억 정도 줍니다. 그 다음에 대해서 평가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얼마만큼 했는지 이런 게 대해서 없는 거죠.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공공사업을 받았던 대학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체적으로 돈을 이렇게 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거죠. 국가에서 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나도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 하고 사업들을 잡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럼 울산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주민센터에서 거의 한 5년 이상 이렇게 울산대학교하고 매년 해마다 합니다. 그리고 이주민센터에서 일주일마다 내과하고 치과 진료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북구 비정규직에서 3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민간병원하고 그 다음에 노조하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아주 많은 사람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500병상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울산은 있습니다. 보면 경주가 없죠. 보면 자 경주가 없게 되고 그 다음에 보면 병상수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경주하고 울산 같은 경우는 많이 없게 되고요.
보면은 이렇게 그러면 500병상과 500병상이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했는데 A라는 게 있고 메이저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증 환자입니다. 보니까 500병상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사망률이 떨어지는 반면에 500병상이 없는 병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1.8%, 80%, 40% 이렇게 중증 질환에 대해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병상수 이런 것들이 사망률에 대해 가지고 유의하게 떨어뜨린다고 되어 있고요. 울산시 같은 경우는 울산의 지역의 병원 같은 경우는 중앙병원에는 중환자 병상수가 이렇게 파악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 굉장히 이걸 사람을 따져보면 여기에 못 미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두 번째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강력시 평균,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저희들이 위이면 그 수준에 맞게 해야 되고요. 다음에는 울산시에서 보건복지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혼자만으로는 그동안에 너무 많은 실패를 하셨던 것 같고 해서 지역에 있는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상설적인 모임을 만들어야 되고, 국립병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병원을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200병상이나 아주 적은 소규모 병원을 만들어봤자 시민들한테, 국가한테 부담만 되는 거지, 만들려면 500병상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공공보건안전망을 통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망률을 낮춰야 되고 수명을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적정 기준은 저희들 소득에 맞게 향상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